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에도 비밀 병기가 있다. 오, 옌스. 옌스. 옌스를 그동안에 못 쓴 나름의 배경도 있거든요. 네. 딱 우리가 일승재물이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썼던 뭐 알제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한테 지난 한 10년 동안 같은 질문을 한 3번,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해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해봤고. 홍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스모인 멕시코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반 정도고요. 조금 전에 잤는데 조금 전에 일어나서 네, 머리도 안 감았네요? 감았습니다. 안 감았습니다. 지금 여기 새 집인데 여기 이렇게 좀 그 카메라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하루 전이고요. 우리 대표팀이 먼저 아침에 훈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남아공 대표팀이 기자회견을 하고 훈련을 저녁에 훈련을 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굉장히 분주하게 흘러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평광 기자가 우리 대표팀도 하루 먼저 왔는데 처음에 좀 들어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숙소 가는 길에 조금 걸어보니까 한 50m, 100m만 걸어도 일단 땀이 엄청 났고 그리고 잠깐 해가 사라지면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다가도 해가 뜨면 또 바로 그냥 한여름이 돼버리고 이런 날씨가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과달라하라가 참 좋은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날씨가 좋은 곳이었어요. 거긴 날씨가 정말 좋았고 선선했고 네.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외투를 입어야 될 정도로 때로는 선선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가 열리는 시간에는 경기하기에 야 정말 좋겠다. 네.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곳에서는 좀 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온도계를 들고 좀 다녔었는데 그랬었죠. 예. 네, 그 저녁 7시에 경기하는데 뭐 낮에 더운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녁 6시까지도 30도가 훌쩍 넘는 온도가 계속되고 물론 이제 7시 넘어가면은 점점 선선해지긴 해요. 후반전쯤 가면은 뛸만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이 그때만 딱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몸도 풀어야 되고 경기 전에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 훈련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워서 좀 짜증나거나 지치면 조금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타사 같이 취재하고 있는 타사 기자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평광 기자가 진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다. 원래 기자들끼리 사실 좀 경쟁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재 경쟁도 하는데 이게 남아공 같은 경우는 취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네. 다 같이 물어봐서 다 같이 공유하자 이런 수준까지 와버렸거든요. 근데 그 공보관의 한마디가 네. 나는 30명이 물어보는 것에 일일이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좀 전략적인 거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근데 또 그 저희 일인데 또 안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사소한 정보까지 안 알려주니까 뭐 예를 들면 맞습니다. 언제 들어오나 이거 분명히 경기 전날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또 경기 전전날 그러니까 MD-2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뭐 그리고 사실 숙소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안 하는 거 남아공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다 그 모습들을 이제 해외 언론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는 날까지도 잘 안 가르쳐 줬죠. 그쵸. 그 제가 남아공에 처음 인사한 게 월드컵 시작할 때쯤에 처음 인사를 했는데 그랬죠. 그때는 일단 답변을 못 받았고 네. 그 뒤로도 종종 넣었는데 못 받다가 이제 3차전 다가오니까 답변을 좀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냥 아주 짧게 뭐 피파 앱을 확인해서 알아내라. 네가 얻어야 할 모든 정보는 피파 앱에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호텔 정보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통상 예. 이제 제가 체코 대표팀도 취재하고 멕시코 대표팀도 취재했었는데 그들이 쉽게 알려주던 것을 남아공은 안 알려주니까 안 알려준 것까지는 뭐 그럭저럭 넘어갈만 했는데 이제 틀린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연막인가? 그러니까요. 틀린 정보가 뭐였냐면 너희 그 베이스 캠프에서 몬테레이로 언제 넘어오니? 라고 물었는데 사실 이게 미리 당연히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요. 왜냐면 전 세계를 띄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임박해서도 다른 날을 알려줬다가 갑자기 당일날 아침에 또 물어보니까 제대로 알려주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게 연막작전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편 또 걱정되긴 해요. 남아공 도대체 무슨 전략을 들고 나올까? 네. 진짜 무슨 비밀 병기가 있는 건 아닐까? 아, 이런 그렇군요. 긴장감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리 빼고 단톡방을 따로 만든 거 아니냐 예. 이런 판단도 했었고 추측도 했었고 그리고 또 자국 기자들한테는 뭔가를 더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예. 했는데 마침 자국 기자 그 대표가 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였죠. 너무 알려주는 게 없다. 도대체 그렇습니다. 자기도 네. 다른 캠프와 너무 다르다.
이게 뭐냐. 네네. 우리 대표팀이 노력해서 월드컵에서 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큰 돈을 들여서 왔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이게 뭐냐? 막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대표팀도 그렇고 인터뷰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선수들 그렇죠, 그렇죠. 만나게 하는데 남아공은 여태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딱 한 번 했대요. 선수 인터뷰를. 그리고 훈련 공개도 피파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거 외에는 거의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2차전에도 호텔 입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랬죠. 네, 남아공 언론은 갔대요. 예. 갔는데 그 중계 방송사인데도 그 호텔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지 말라고 해서 아예 길 건너편에서 촬영하라고 해서 그 길 건너편에서 촬영한 중계 방송사 기자가 트위터 X에다가 그랬죠. 이게 최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광현 기자만 따돌리고 있는 건 아니다. 다행히. 예, 모두를 따돌리고 있다. 아프리카 팀들에게 우리가 좀 약했습니다. 우리가 총 4차례 만났는데 1승 1무 그리고 2패 그리고 승, 무, 패패.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경향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패패는 다 우리가 1승 재물이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썼던 뭐 알제리, 하나. 가나 네. 제대로 큰 코 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남아공을 우리 조 최하위다. 조금은 얕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전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그 멕시코랑 남아공의 경기. 그때는 사실 좀 위협적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멕시코도 남아공도. 네. 왜냐면 제가 그때 경기를 볼 때는 포스터에 헤더 한 번 정도 외에는 남아공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 할만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차전 체코전 때는 이렇게 빠른 팀이었어? 그래요? 이런 역습도 할 줄 아는 팀이었구나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은 좀 긴장이 되는 긴장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사실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기거나 비기거나 아무튼 네. 우리는 2위를 확정하게 되고요. 지면은 조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지면 쉽지 않죠. 멕시코와 체코의 경기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우리가 4위로 탈락을 할 수도 있어요. 1승을 하고도. 그렇습니다. 많이 유리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에도 비밀 병기가 있다. 옌스. 옌스. 옌스를 그동안에 못 쓴 나름의 배경도 있거든요. 네. 다른 언론들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특히 멕시코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왼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비가 강한 김문환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윙백으로서의 워낙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좌우를 다 할 수 있는 서령우 선수를 이제 왼쪽으로 돌리는 그런 전술을 썼던 건데 옌스 선수를 비밀 병기로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기자회견에서 그런 관련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옌스 선수는 뭐 그와는 별개로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저희가 취재를 가면은 늘 밝게 인사하면서 응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어머니가 오셔서 정말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옌스 선수를 한번 비밀병기로서 남아공이 아직 파악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멕시코에 온 뒤로 아직 실전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번 경기에서 한번 좀 옌스를 비밀병기로 좀 써봤으면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카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조별리그 3차전까지 옐로 카드를 2장 누적해서 받으면 32강전에 뛸 수 없습니다. 한 경기 목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한 장만 갖고 있다면 그 한 장은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카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32강을 간다면. 근데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조 3위를 하면 네. 다른 조 3위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첫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조들 경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3위 12팀 중에 8팀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우리보다 승점이 낮은 네. 혹은 조건이 낮은 4팀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 네. 4팀이 나왔다. 그럼 이제 뭐 확정적인 겁니다. 그럼 근데 그때까지. 또 그때까지는 일단은 훈련을 해야 되고요. 과달라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그때 왜 알제리한테는 왜 그렇게 크게 졌던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냐? 우리 분명 1승 재물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한테 지난 한 10년 동안 같은 질문을 한 3번,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해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해봤고 첫 번째 이제 대회 직후 홍 감독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과 팬들이 원하는 선수를 뽑지 않고 내가 알고 내가 아는 선수를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의리라는 프레임에 내가 갇히게 됐고 우리 선수들이 마치 수갑을 차고 경기에 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선수도 내가 실력으로 된 건데 감독님과의 관계 때문에 뽑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외부의 환경들이 좋지 않았던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제리에 대한 정보가 적었습니다. 네. 알제리가 그 당시에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페굴리라든지 굉장히 전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정보가 그만큼 부족했던 거죠. 그 다음에 물어볼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홍 감독이 좀 답변이 바뀌기는 했는데 가장 최근에 들었던 답변 중에는 개인적인 성찰이었어요. 네네. 내가 우리 선수들을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돼서 팀을 이끌고 오던 과정들을 보면 월드컵을 1년 앞두고 급작스럽게 사령탑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그러니까 직전에 본인이 올림픽 대표팀에서 선발해서 알던 선수 위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올림픽 대표팀과 월드컵 대표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선수를 충분히 잘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구나 라는 반성을 했고, 일단은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 2014년의 실패를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곱씹는 데서부터 모든 과정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 이긴 팀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멕시코 많이 부러웠어요. 조별리그가 딱 끝나잖아요. 공항에서의 그 우월감. 그러니까 우리는 집으로 가지 않는다. 한 번 더 한다. 우리는 다음 결전지로 이동한다. 이 우월감.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객들,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넥스트 라운드 잘 준비해라. 멋있었다 어제 경기. 근데 반대로 이제 씁쓸하게 이제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야 할 때 굉장히 씁쓸하죠. 아직은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죠. 예. 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오래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김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LA에서 제가 달리면서도 얘기했는데 아무튼 스모인 아메리카 그러네요. 네, 우리가 스모인 멕시코를 해왔는데 이 코너 종료 위기. 스모인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시즌 2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